안녕하세요. 해길의 부동산 기초상식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층간소음 문제 많이들 아파트 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거예요. 갖고 이 층간소음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라진다. 기사가 한참 올 초에 많이 떴었죠. 예, 이게 기사 내용을 보니까 오는 8월부터 이제 인가받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층간소음 분쟁이 없어질 전망이다 하면서 이제 층간소음이 없어지려면 이제 준공검사 받을 때 소음 기준치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시공 단가 상승이 될 거다 막 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24일 국토부와 경남도 등에서 아파트 바닥층 격음 사후 확인제 도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하고 1월 11일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을 된다고 했는데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저희 체감으로는 오지 않죠. 이때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신규 짓는 애들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실제 우리한테 좀 이렇구나라고 느껴지는 건 좀 몇 년 기다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는 8월 이후 사업 인가가 나는 아파트에는 무조건 이 검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만 하겠죠. 근데 왜 층간소음이 이렇게 심했던 걸까요? 이유는요, 아파트들을 불법 개조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콘크리트가 좀 적게 들어간다거나, 구조처에 이제 철근이나 이런 것들 두께가 좀 감소되고, 무리한 원가 절감 등등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게 어떤 구조냐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구조가 벽식 구조냐, 아니면 뭐 기둥식 구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벽식 구조 아파트는요, 별도 기둥이 없이요. 우리가 집과 방과 방 사이에 기둥 있잖아요. 내력벽이 기둥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벽식 구조로 슬래브 두께가 15cm, 그리고 상하 가구 간 충격음 및 소음이 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 소음을 중간에서 좀 차단할 수 있는 막이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라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둥, 벽 기둥 대신에 쓰이는 벽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요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기둥식 구조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플랫 슬래브 구조로 슬래브 두께가 25cm입니다. 일단 두께 자체가 두껍고요. 그리고 상하 가구 간 충격음 및 소음을 많이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소음이 좀 덜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둥이 들어간 공간이 생각보다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면적을 분양을 받았을 때 기둥식 구조 아파트를 보면 실내 면적이 더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조도 벽식 구조보다는 구조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구경을 가시면 이 벽식 구조 아파트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벽식 구조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기둥식 아파트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음, 이 기둥 하나하나가 충격이 들어갔을 때, 어, 충격을 얘가 한번 흡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을 타고 쭉 퍼지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실제 이 기둥식 구조가 층간소음에 굉장히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을 허물고 인테리어를 새로 이제 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벽식 구조는 본 높이만큼 층고가 더 높아지고 이제 건축식 자재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벽식 구조보다는 이 라멘식 구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의 한 90%가
벽식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기둥식 구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기간도 짧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빨리 짓을 수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거의 다 벽식 구조라고 합니다. 벽식 구조가 뭐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바닥 난방 설치가 좀 쉽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에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 평면을 좀 넓고 예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평상형 구조라고 해서 뭐 4베이, 3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파트들. 예, 그런 게 전부 다 벽식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알아보셨는데요. 층간 소음 문제는요, 뭐 신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구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 기준을 크게 완화했던 시기가 2005년에서 2014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 아파트는 기둥과 보천장을 엮은 3중 기둥식 구조로 건설됐기 때문에 진동이나 충격이 전달되는 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주로 주상복합에 많이 쓰였었어요. 1990년대 그때 지어졌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가보시면 굉장히 막 집 중간에도 막 기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조가 굉장히 좀 희한한 구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이렇게 기둥식 구조로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들이 많이 되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벽식 구조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공급된 아파트들도 층간소음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지만 이때 지어진 아파트를 좀 피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기 쉽게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기둥식 구조, 벽식 구조, 무량판 구조. 근데 실제 쓰는 건 기둥식 구조와 벽식 구조니까요. 여기에 형태, 그리고 이게 왜 효과,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집을 고르실 때 우리 집하고는 어떤 식 구조가 더 맞는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둥식 구조들을 조금 더 선호하실 거고요. 조금 넓은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벽식 구조를 원하실 거니까요. 내 집에, 내 가정에 가장 맞는 구조가 어떤 건지 찾아서 아파트 구입하실 때 실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의 부동산 기초상식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